어제 오후 70대 초반의 한 할머니가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셨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온몸에 멍이 들었고 허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보호자로 온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사시는 집이 5층 빌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시는 게 얼마나 힘드실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사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같은 환자를 일주일에 서너 번씩 본다고, 대부분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이라고, 5년 전에는 괜찮았던 집이 지금은 위험한 집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집이 5년 후에도 편안한 보금자리일까요? 아니면 매일 고통을 주는 감옥이 될까요? 오늘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그 할머니처럼 병원 신세를 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50대와 60대, 60대와 70대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50대에는 계단이 괜찮았습니다. 층수가 좀 높아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것도 들 수 있었습니다. 장을 보고 집까지 걸어가는 것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직 젊었습니다. 60대가 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숨이 찹니다.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헉헉거립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기가 어렵습니다. 허리도 자주 아픕니다. 무거운 것을 들면 다음날 온몸이 쑤십니다. 70대가 되면 더 심해집니다. 계단은 이제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럽습니다. 균형을 잃을까봐 난간을 꼭 잡습니다. 발을 헛디디면 큰일입니다. 넘어지면 뼈가 부러집니다. 회복도 느립니다. 시력도 나빠집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계단 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턱에 걸려 넘어집니다. 청력도 떨어집니다. 초인종 소리를 못 듣습니다. 가스 경보음도 놓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는 집이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5년 전에 편했던 집이 지금은 장애물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작년 가을에 만난 한 분이 있었습니다. 60대 후반 남성분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산 빌라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4층에 있었고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오히려 운동이 된다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어가면서 달라졌습니다. 계단이 힘들었습니다. 장을 보고 올라오면 숨이 차서 한참을 쉬어야 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다녔습니다. 의사는 계단을 덜 오르내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이 4층이니까요. 겨울이 되자 더 힘들었습니다. 눈이 오면 계단이 미끄러웠습니다. 넘어질까봐 무서웠습니다. 외출을 줄였습니다. 장도 일주일에 한 번만 봤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사서 나르니 더 힘들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1년이 지나서 다시 만났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밝아져 있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이사할 걸 그랬다고, 왜 그렇게 버텼는지 모르겠다고, 지금은 너무 편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거 환경의 중요성입니다. 엘리베이터 하나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병원과의 거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자주 가게 됩니다. 지난달에 상담했던 70대 초반 여성분을 떠올립니다. 서울 외곽에 사셨습니다. 집은 좋았습니다. 넓고 깨끗했습니다. 공기도 좋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완벽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당뇨가 있어서 한 달에 2번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고혈압도 있었습니다. 정형외과도 다녔습니다. 안과도 가야 했습니다. 병원이 너무 멀었습니다. 차로 30분 걸렸습니다. 운전을 할 수 없어서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10분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병원 가는 날이면 하루가 다 갔습니다. 오전 내내 병원에 있고 오후에는 피곤해서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도 지쳤습니다. 매번 병원 가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더 문제였습니다. 작년 겨울에 갑자기 가슴이 아팠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응급실에 가야 했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병원까지 또 20분이 걸렸습니다. 40분 동안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후로 그분은 결심했습니다. 시내로 이사해야겠다고, 병원 가까운 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집을 팔아야 하는데 시골이라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격을 낮춰도 안 팔렸습니다. 결국 집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병원 접근성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면 병원 가까운 곳에 사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병원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중교통입니다. 70이 넘어가면 운전을 못하게 됩니다. 60대 중반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사셨습니다. 집 앞에 버스 정류장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정류장까지 15분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차가 있었으니까요. 어디든 운전해서 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운전이 불안했습니다. 시력이 나빠져서 낮에는 운전을 못했습니다. 반응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사고가 날까봐 무서웠습니다.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차가 없으면 어디도 갈 수 없었습니다. 장을 보려면 버스를 타야 하는데 정류장이 너무 멀었습니다. 15분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여름과 겨울에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더위와 추위가 너무 심했습니다. 결국 외출을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만 나갔습니다. 자녀들이 주말에 와서 장을 봐줬습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바빴습니다. 매주 오기 어려웠습니다.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회활동이 없어졌습니다. 우울해졌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은 사회적 고립을 막아줍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가까운 곳에 살아야 합니다. 걸어서 5분 안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차 없이도 활동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병원 접근성, 대중교통입니다. 이 3가지가 모두 갖춰진 곳에 사셔야 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5년 후에 불편할 것입니다. 2가지가 부족하면 힘들 것입니다. 3가지 모두 부족하면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사시는 집을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없다면 몇 층에 사십니까? 3층 이상이면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이사를 고려하십시오. 둘째, 종합병원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30분 이상 걸리면 불편합니다. 응급 상황을 생각하면 15분 이내가 적당합니다. 셋째,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가깝습니까? 걸어서 10분 이상 걸리면 차 없이 살기 어렵습니다. 5분 이내가 이상적입니다. 넷째, 주변에 마트나 시장이 있습니까? 장을 보러 갈 곳이 가까워야 합니다. 걸어서 10분 이내면 좋습니다. 다섯째, 집안에 턱이나 계단이 있습니까? 문턱도 위험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평평한 구조가 안전합니다. 이 5가지를 점검하십시오. 모두 만족스러우면 지금 집에서 계속 사셔도 됩니다.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거나 이사를 고려하십시오. 2가지 이상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이사하십시오. 5년 후를 위해서입니다. 이사가 어렵다면 지금 집을 개선하십시오. 턱을 없애고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시공을 하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5년은 금방입니다.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사시는 집이 5년 후에도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도록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점검2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